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하의 행복소통 인사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자식들은 똑같은 수고로움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마음이 보통 우리 평범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살고 계시는 분을 오늘 행복소통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백수초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김경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주위에서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백수초밥 운영한다 이렇게 사실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혹시 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전 사실 아주 가난한 네.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요리사가 되는 가정들. 그러니까 저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요리사가 됐고,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던 꿈을 더 크게 이룬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내 꿈은 작은 가게에서 부부가 이렇게 단란하니 오손도손 식당을 하는 게 요리사가 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예.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이렇게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마 평범한 소시민이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저를 초대한 것 같아서 아무튼 지역민들의 사랑, 어떠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저를 있게 했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도 물론 성장했지만은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예. 네. 예.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삶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요, 사실은 저희가 늘 한 분을 모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고민 엄청 했습니다. 두 분 모셔야 되나?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예. 네, 부부를 함께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했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내 자랑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팔불출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랑할 건 없지만은 네. 제 마음 속에 늘 제 와이프 부인을 생각할 때 존경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 어느 날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하는 말이 부부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넘어서 존경하고 살면 좋은데 나도 당신이란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물론 유년 어렸을 때는 부모나 뭐 선생님의 뒤를 보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을 닮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부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집사람의 내조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네. 그랬을 텐데 저를 믿고 100% 믿고 100%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좀 이렇게 잘못되고 서툴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하고 다음에 그런 일을 잘못을 반복 안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준다는 게 네. 그래서 지금도 늘 존경한다는 말을 서로 부부간에 하고 지낸다면 이거 남들이 웃을까요? 아니요, 부럽죠. 정말 부럽죠.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는 예. 그런 사이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사실은 사모님과 그래서 늘 하시는 일에 같이 동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같이 큰 일을 하신 게 있어요. 기부로. 이것도 남편만 한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하셨어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건 부부라면 네.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네. 남자 여자 관계, 엄마 아빠 관계가 아닌 같은 날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결혼을 네. 통해서. 예. 그랬으면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이유한 게 아니고 우리 2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오손도손 잘 살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건 내 딸이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살려면 내 엄마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을 네. 봐야지만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늘 함께. 예. 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함께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무슨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가까운 뭐 시장을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네. 뭐 가까운 여행을 가더라도 난 남자들끼리 가면 안 갈 거야. 아, 네. 예, 예. 그래서 왜 너는 남자들끼리 가면 재밌는데 왜 안 가냐 그러는데도 저는 꼭 부인이 옆에서 작은 것도 거들어주고 또 내가 같이 갔을 때 안내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상처럼 네. 둘이 뭐든지 둘이 해야 된다는 게 네.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제가 먼저 시작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끝나고 나서 네. 그 단체가 뭐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네. 개인이, 기업이 아닌 개인이 1억 이상 기부하면 아노소사이티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먼저 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저희 집사람 이름을 올려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아노소사이티 회원이죠. 네. 근데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다른 분들처럼 명품 옷을 사 입고 예.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타실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기부를 하십니까? 아, 네. 그걸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개인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남한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행복이 크다는 걸. 그래서 애들이 나는 대학교 가고 나서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애들이 용돈을 타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용돈의 10%를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예. 다음 달 용돈을 안 줬어요. 아, 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내 수입의 10%는 기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용돈도 수입이니까. 예. 용돈도 부모가 준 수입이죠.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쓰던지 부모한테 받는 거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하고 단순히 부모 자식이란 그 이유 때문에 대학 가면 다 성인인데도 용돈을 네. 받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10%를 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엄마 아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네. 지금 성인이 돼서도 나름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1억 이상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아노소사이티 회원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네. 먼저 하시고 아내도 또 같이 기부를 하게 됐고 근데요 네.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네. 그냥 통하던가요?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 텐데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첫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시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저를 첫눈에 알아봤죠. 첫눈에. 네. 네. 사실 저희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네, 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6년을 함께 보냈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놀았지. 맞아, 당신도 그렇게 놀았고, 나도 그렇게 놀았어 하고, 정서를 공유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식당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두 분처럼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직원들을 닭살 돋게 하신 부부는 처음 봤다고. 이제 그게 네. 서로 정서가 공유되고 특히 저희 집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처음에 뭐 팔불출 되라고 하십니까 하더니 뭐 그냥 알아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또는 그런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픔이 없는 삶은 사실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결혼부터 좀 비장한 마음으로 했죠. 자식들한테 다른 건 다 물려주더라도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네. 가난이라는 게 지금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내가 부탁을 했죠. 예. 여보, 나 해외 취업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도 우리 올림픽 하던 때 네. 해외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1년 6개월을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 리비아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도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더니 내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보다 국내 급여가 더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살다 값없이 또 식당을 한번 해서 아주 잘 망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어느 정도 상황이 내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니까 잘 잘 망했다는 표현을 망했다. 쓰죠. 예. 근데 그때 망하고 나서 한 3개월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원인이 제가 아닌 남의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뭐 돈을 좀 빌려줬으면 안 네. 망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한 6개월, 7개월 흐르니까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네. 사람이 아파 보니까 안 아플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듯이 네. 그때 이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야겠다.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사실 많은 책들을 그때 읽게 됐죠. 예. 근데 책을 읽은 동기도 아마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계셨어도 저희 아버님은 선비 같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선비.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헌책방에 가서 책을 구매해서 이렇게 보시고 네. 그런 걸 늘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망하고 나서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당장 서점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제가 세웠던 목표가 1년에 책 100권씩만 읽자. 네. 근데 많이 읽으니까 한 80권은 읽어지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그때 이제 읽었던 책들이 뭐 인문, 사회, 기타 등등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자산어부를 창업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는 부자 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분명 나는 부자가 될 거다. 근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 하면 네.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산어부라는 횟집을 창업했고 결국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부도 하게 되고 네. 나누게 되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에서 실패가 있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나한테 있는데 네. 그걸 못 찾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종 책을 접하긴 접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그런 열정은 좀 덜 하죠. 네. 그래서 자살하고는 사업체도 좀 이렇게 줄이고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가자 해서 지금 둘이 즐기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이렇게 큰 사업체,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다가도 규모를 줄이셨어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둘이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으셔서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부를 제가 뭐 아는 소사이어티 얘기를 했지만 거기 외에도 사실은 곳곳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부를 하면 늘 행복하고 보람돼야 되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낙담할 때도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안 느끼려고 이제 A를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또 이 네. 방송이 나가고 나면 네. 한 달이나 두 달은 제가 또 시달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예, 전화도 오고 또 네. 거절도 해야 예. 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기부를 시작했던 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우리 지역의 어려운 단체에다 이렇게 조금씩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단체에서 그냥 수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티는 내가 기부한 금액을 내가 원하는 데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면 누가 이렇게 찾아오더라도 저는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달에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아너소사이티에다 정기적으로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뭐 일반적으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쩔 때 통장 확인해 보면 내가 여기를 내가 해줬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거절을 못하고 나 그만하고 싶어도 그게 끊을 수 없는 게 네. 그분들은 이미 저 사람은 이만큼 나한테 해줄 뿐이니까 올해도 해주고 내년에도 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나 뭐 요즘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거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네. 그분들은 예산 착오가 나고 그 수혜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같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니까 기부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버셔가지고 더 많이 하시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우선 그 아까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버님의 모습 잠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셨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부모님 뒷모습을 네. 보고 자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닮고 싶으신 분이 제 아버님이었어요. 네. 그래 늘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보시고 네. 가정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금전적으로는 돌보지 못하셨어요. 네.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시골에 그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네. 밤이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들고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예. 그 아버님이 편지를 다 읽어드리고 또 답장도 써서 드리고 네. 밤에 예. 그런 걸 보고 이게 바로 공동체에 함께 사는 참된 모습이다. 네. 물론 아버님만 글을 알고 아버님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집으로 꼭 오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건 뭐냐면요.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올 때 자동차로 길 안 막히게 쭉 왔던 것도 네. 국가에서 예. 길을 놨기 때문에 물론 그걸 어떤 분들은 내 세금으로 놓은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근데 그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어떤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때 시골에서 늘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기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부모님의 영향. 네. 그럼 내가 이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자산어보라는 횟집을 했을 때 정말 잘 됐어요. 예. 잘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 됨으로써 안 되는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네. 내가 잘 돼서 돈을 벌었으면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네. 이건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와,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예. 늘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빼줄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네. 동물들은 못해요. 예. 예, 우선 자기부터 먹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네. 아, 참 부모가 그만큼 자녀들을 성장시키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근데 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고등학생 따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갖고 사시면 고등학생 따님이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겠더니 네. 아버지 이름을 적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부모가 살아온 지난 환경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명달보다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걸 그게 최고로 자랑스럽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기부하지 말고 외제차 타고 다니라고 했던 네. 아들도 네. 지금은 지도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네. 그렇게 높은 차 타지 왜 이거 타니? 네. 그랬더니 저도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예, 그걸 보니까 세상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꼭 닮아간다는 거.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많은 분들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거는 내가 많아서 넘쳐나서 할 때는 그거는 기부도 아니고 그냥 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봉사하고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더라도 함께 나누는 거지 내가 넘쳐나서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해야 될, 늦게 해야 될 일을 이걸 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해야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라고 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는 부모 안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제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부자 되기 전에, 물론 부자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기부를 처음부터 생하라 하면 그걸 하면서도 저축도 할 수 있고, 모을 수도 있고, 또 그거 보고 자란 자식들도 올곧게 바르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부모들이 늘 자식은 잘 키우고 싶어라 하거든요. 네. 근데 자식은 잘 키우고 싶으면서 학원에 가는데 공부하는 데만 돈을 투자하지 올바른 인생을 갖고 여러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이 부족하면 네. 결국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더라도 부모를 잘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남에게 베푸는 거는 수혜자한테 어떠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베푸는 내가 더 많은 걸 네.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네. 늘 행복하죠. 네. 예. 늘 가족과 존경한다는 얘기도 서로 하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늘 하시기 때문에 따로 가족에게 뭐 영상 편지를 띄운다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늘 가족끼리 하시는 거를 공개적으로 한번 가족에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편지 한번 띄워보시죠. 네, 늘 곁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잘 이렇게 보필해주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방송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이라면 잘못된 거라도 늘 옳다고 얘기해주고 늘 지지해준 저희 집사람이 제일 고맙고요. 또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 네, 아들도 이제 아빠 뒤를 이어서 지금 셀프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잘 성공해서 아들도
아너 소사이티가 되고 또 부인도 아너 소사이티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딸은 지금 국내에 없고 멀리 있는데요. 자기 꿈을 찾아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늘 가상하고 잘하고 와서 국내에서 남을 위한 삶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행복소통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기부 문화는 요즘에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경수 대표의 이 개인이 한 기부가 결코 기업의 기부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민주주의도 선조들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처럼 지금 현재 누리는 풍요 그리고 이런 그 부요함도 손님들 덕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공을 돌리시는 김경수 대표와 오늘 멋진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주변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